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저희 부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신혼집 입주를 이제서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결혼 전까지 살던 작은 자취방에서 지냈었고요. 곧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전을 새로 사라며 700을 지원해 주신다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그 돈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고 남편은 외동입니다. 평소 어머님과 남편은 친구 사이처럼 지내는 편이고요. 연애 때 시어머니를 자주 뵀을 때만 해도 고지식한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아주 개방적이고 재밌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어보니 저와는 너무도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저와 잘 맞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저희 친정 엄마와도 사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시어머니와는 어떻겠나요? 평소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 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함과 동시에 꾸준히 합가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잘 모르는 시절엔 그저 털털한 분으로만 생각했기에 마냥 합가를 반대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신혼 초 시어머니와 갈등을 몇 번 겪고 난 후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이번에 이사가는 집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같이 사는 걸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해서 당시 남편이 저희 부부만 살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불만인 건 앞으로 아들 부부 결혼 생활에 합가는 없을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알려드렸으면 했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본인 엄마 쓰러진다고 돌려 설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셋이 살기엔 많이 좁다. 그래서 엄마 방도 없다. 이렇게 설득했다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셨지만 합가는 포기하셨다 하고요. 1차적으로만 봤을 땐 합가를 포기하신 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합가가 안 되지만 다음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땐 합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헛된 희망을 드린 것 같아 탐탁치 않았습니다. 해서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내가 30년간 엄마를 모시고 살아온 짬을 믿어봐라. 지금 엄마한테 강하게 나가면 분명 뒷목 잡고 쓰러지고 울고불고 해서 아주 피곤해질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이제 이사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사갈 집에 넣을 가전에 대해 이야기하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가전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기준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가전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가전을 바꾸고 전부 새로 사려고 하는데 드디어 자취방에서 벗어나 집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니 욕심이 더 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남편이 사고 싶은 걸 다 사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만나 저녁을 먹는데 이사갈 준비는 어떻게 돼가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사고 싶은 가전을 다 사게 되면 돈이 모자란다 대답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7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네요. 그 말에 남편은 좋아하는데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약점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남편은 계속해서 고마워 엄마 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다 무시하고 저희가 염치가 있지 어머님 돈 못 받아요. 놀러 가시는데 쓰세요. 하면서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싸해져 대충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주신다는 돈을 제대로 거절하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는데 남편은 그냥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그 돈은 시어머니가 저희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다고 통보한 거랍니다.
해서 그걸 거절하면 당신 성격에 또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른다네요. 어른이 도와주는 건 감사히 받는 게 자식 도리지 그렇게 남남대하듯 신세지기 싫다고 선 긋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 하면서요. 어차피 그 돈 받으나 안 받으나 자식돌이 안 하냐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네요. 저는 어른에게 먼저 다가가는 싹싹한 성격이 아니고 아닌 건 절대 아닌 타협 없는 성격입니다. 가족이라도 선 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이라고 합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가족 중심적이고 혼자 있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가족끼리 뭐든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대화도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요구로 남편은 매일매일 전화드리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몇 번 맞춰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뵙고 싶을 때 찾아뵙겠다고 남편과 합의를 보았고요. 체감상 한 달 반에 한 번씩 만나뵈러 가는 것 같네요. 다행인 건 며느리 효도보단 아들이 직접 효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실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성격상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저와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시어머니 돈을 안 받고 싶다고 하니 결국엔 한숨을 쉬며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하는데 가끔은 중간에 낀 본인 생각도 조금은 해줬으면 좋겠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어제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알아눕기까지 했네요.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니 오늘 아침엔 열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 한정이라 해도 지금도 극성이신데 돈까지 받으면 또 그걸 구실로 얼마나 힘들게 하실까 싶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합가 요구를 분명히 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거절할 명분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 어른들 말씀처럼 제가 너무 차갑게 선을 긋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생할 남편이 그 돈으로 금융치료 하겠다는데 뭐 어떤가요? 그 돈을 받던 말던 난 터치 안 한다. 대신 그 돈은 전적으로 네가 받은 거고 지금처럼 네 엄마 단돌이는 알아서 똑바로 해라. 700으로 합각 타령하는 거 내 귀에 들리기만 해봐라.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확답이나 받으면 될 듯 합니다. 두 번째. 7,000 아니고 700이요. 그거 받지 마세요. 남편한테 700도 없는 능력이면 가전제품 사지 말라고 하시고요. 가전제품은 늦게 살수록 더 좋은 거 사요. 그 돈 받게 되면 꼴랑 700에 온갖 위세 부리는 걸 다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돈 7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쓰니 남편은 훗날 합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쓰러질까봐 못하면 연세가 더 드시면 그땐 더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쓰니가 남편이랑 사는 이상 합가는 100%입니다. 다 큰 성인이 엄마랑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다고요. 이건 이미 셋이 사는 거 아닌가요? 마마보이 진짜 끔찍해요. 앞으로 인생 피곤하겠어요. 네 번째. 쓰니 생각이 맞습니다. 대응도 맞고요. 남편한테 연병 떨지 말고 돈 받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박쥐 마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힘든 거지 한쪽에 딱 붙으면 안 힘듭니다. 네 엄마 쪽에 붙어서 이혼하던가 내 쪽에 붙어서 가정생활이라도 행복하게 살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다섯 번째. 저 모자한테 합가는 기정사실이고 그게 언제가 되느냐가 이슈인 것 같은데요.
딱 보니 언제가 됐든 합가는 하겠어요. 지금 합가 안 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도 합가하고 싶은데 쓰니가 사니 안 사니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물러서는 것 뿐입니다. 애라도 생기면 애 봐준다는 핑계로 밀고 들어오겠어요. 당신이 살 집에 미리 당신 돈 들여 살림 들여놓으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 다 빚이에요. 아들한테 주고 쓰니한테 받으려고 할 테죠. 저 애절한 모자 사이에서 나쁜 년 되지 마시고 일찌감치 빠져주는 게 님 인생을 위해서도 득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